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님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 판사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황 자체도 비상 상황이 아니고 절차도 흠결이 많다 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17일 날 당사자를 불러서 변론을 청취를 했고 벌써 23일이면 꽤 시간이 지났어요. 과거 같으면 이런 가처분 신청은 바로 그날 나오기도 하고 길어봤자 한 2, 3일인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뭐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나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제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이제 그 여당의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완강하게 지금 사실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사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법원도 이제 신중에 신중을 일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논리도 아주 이제 적합한 논리를 만들어서 기각을 하든 뭐 인용을 하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자기 이제 의견을 법정에서 피력한 건 물론이고 탄원서를 냈어요. 보니까 탄원서도 내고 탄원서를 오늘 냈죠. 이게 보니까 탄원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원서부터. 탄원서도 얘기하면 이게 19일 날 법원에 이제 제출했어요. 19일 17일 출석해서 이제 자기 진술을 하고 그다음 추가로 탄원서를 또 낸 거예요. 19일 바로 냈군요. 그래서 이게 좀 자기 이제 본안 소송도 어차피 이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A4 용지에 4장 분량으로 자필 탄원서를 이제 냈습니다. 내가지고 아까 남부지법 민사 51부에 냈는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비유라든지 얼마나 이게 지금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이고 또는 이제 약간의 어떤 과대망상적 어떤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혀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절대자라는 게 말은 절대자로 이렇게 약간 완화는 했을 때만은 독재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독재자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이렉트로 대통령을 딱 그냥 독재자, 절대자, 독재자보다 절대자 더 하잖아요. 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것도 신군부하고 비유를 해버렸네요. 신군부면 이제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하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 5년짜리 대통령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국민 지지도도 낮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의지나 의사를 관철하는데도 에러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를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 그러고 뭐 신군부다 그러고 도대체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유나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 자기 당의 대표가 자기 당이 낳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정신감정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당 대표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능 상납이라든가 그걸 또 무마 의혹 같은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비대위까지 출범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전 상황은 싹 없애버리고 그 전 상황은 모른 체 해버리고 자기 거와 관련된 거 비대위 이후 상황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절대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시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쫓아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 대표를 하면서 대선 체제 속에서 사실은 당 대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두 번이나 그냥 튀어나가 지방으로 가버리고
그게 사실은 김무성 이제 그 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이제 직인을 들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당 들고 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 중간에 말이에요. 중간에 그냥 지방으로 돌아가서 뭐 나타나지도 않고 제주도 가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포용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래서 다시 의원들이 사실은 총회에서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도 그렇죠. 정말 화가 탄핵을 나니까. 시키려고 그런 거죠. 의원들이. 근데 그 순간에도 김기현 와서 원내대표가 좀 앞장을 서가지고 중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선거에 도움이 된 거지. 이준석이가 도망 다니면서 지방 다니고 지 마음대로 한 게 선거에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자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도움이 됐다 그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몇 번 보내준다, 중재 등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윤핵관이라고 봐야 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핵관이나 뭐 윤핵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시사정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이준석이란 당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정책을 잘 추진하려면 여의도의 도움이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의도와 잘 소통하면서 당정이 잘 소통하고 또 야당하고도 지금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이준석은 원외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볼 때 그간의 어떤 선거 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보냈으면 하는 게 윤 대통령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이걸 읽은 또 그 윤핵관들이 이준석 쫓아내자고 또 해서 뭐 중재안을 한 것 같아요. 제시를 했겠죠. 근데 이 안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거는 중재안이에요. 그래서 시사정담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테러를 열어주고 내보내야 된다 해서 사실 이 흐름으로 보면 이제 테러를 열어준다고 호의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당대표가 사실은 정치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럼 비록 그 선출된 당대표긴 해요. 선출된 당대표긴 하나 나름대로 역할이 좀 다 했고, 앞으로 파트너십을 제대로 이어가는 게 어려우니 자, 그럼 좀 물러나라. 물러나면 나름대로 뭐 좀 망신나가지는 않도록 애써 주겠다, 이런 제안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특사 같은 거 하면서 좀 이렇게 또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러고 나면 또 기회가 있어요. 정치적 어떤 입지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입각도 이런 문제 뽑듯이 입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정말 행정 경험도 자기 뭐 지금 해본 게 사실은 그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그 저 과외 학교 비슷한 거 해본 거, 그거 말고는 계속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텔레비 나와서 떠들기만 했지. 실제로 나와서 떠들고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그냥 별하별 짓을 다 해갖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봤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해봐서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해 본 적도 없고 행정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자기한테는 사실 누군가 중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러를 열어주려는 정치적 그 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 절차 같은 거 좀 봐준다고 한 게 이게 월권 아니냐, 모멸적이고 부당하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이 탄원서 내용도 보면은 아주 질이 안 좋은 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이렇게 딱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지부동을 신조로 삼는다고, 이 대선배들 아닙니까? 정치인 연배도 그렇고 정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막장 이 발언을 서슴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논평가라든지 언론에 TV에 나오는 어떤 비평가라든지 뭐 이렇게 저 해설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설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성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근데 이게 당대표고, 또 자기가 당대표 때 쫓겨날 뻔, 의원들한테 쫓겨날 뻔 할 때 그래도 나서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은 김기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인간에 대한 모멸적 행사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 예의나 태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이렇게 해놓으면서 법원의 이런 과도할 정도로 복지부동하는 인물들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 그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직에 저 사람들이 원래 신중한 사람들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그러겠는 법원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지금 사실은 그 너무나 큰 권한과 너무나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너무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갈 만한 어떤 준비나 또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본 어떤 그 자질들이 안 갖춰졌다. 지금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제 탄원서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사법부에다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유로운 여당이라는 게 당연히 그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이 공존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당의 어떤 그 선배든 선배 정치인이든 뭐 후배든 동료든 이런 쪽을 막 개인 이름을 들어가지고 막 욕하는 거. 그것도 지금 이게 지금 공식적인 법원에는 문서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구분할 이제 어떤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떠내놓고 그냥 뭐 계속 법원에 대해서도 막 그냥 뭐 이게 사실은 법원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당신들 만약에 그걸 기각하면은 또 절대자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공격하려고 벌써 밑자락을 깔아놓는 거예요. 반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달라들겠죠. 이제 계속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이준석은. 그리고 이준석도 어떤 행동이든 뭐 사람 정치인 아니라도 보통의 사람들도 어느 선이 있어야하고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뭐 양두구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핵관을 공격을 했어요. 내부 총질에서 윤핵관을 겨냥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총구를 국가 원수인 윤 대통령한테 전부 지금 겨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들도 뭐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만 평생 했고 정치에 입문한 지 뭐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국가의 현안과 뭐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뭐 엄청난 분야에 사실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으면 다른 분야도 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분야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경제, 우리 경제 문제만 해도 완전히 글로벌이 연계돼 가지고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대놓고 그냥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거 하고 또 잘못된 건 비판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대로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준석은 지금 또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MBN에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자신 없고 힘없는 황제에 또 비유를 했대요. 자신은 아주 인기 있는 검투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그 황제는 뭐 아주 야비한 황제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사실은 열려 있다는 나름대로의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암시가 좀 있었어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하도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똑똑하고 자기가 뭐 다 뭐 나라도 바꿀 수 있고 윤 대통령 지지율 20% 떨어진 것도 금방 올릴 수 있고 꾀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풀어보면 안에 뭐 답이 다 있다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언론이 국민이 평가하기는 그 정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애송이에요, 애송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그렇게 당신이 잘났다면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새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전당대회에 당신이 나올 수 있게 해줄겠다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11월쯤 또 뭐가 쑥 나타나가지고 칼로 옆구리를 푹 찔러 놓고 시작할 거다. 자기를 또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 함정에 빠뜨리는 주체는 황제죠, 황제. 절대자. 그렇게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대에 나가더라도 의미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 이럴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야비하다. 그렇죠. 그 암시가 굉장히 나쁜 게 보면은 이제 그 글래디에이터 그 금투사 인기가 하도 올라가니까 황제가 금투사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맞짱을 떠러 오면서 이제 그 전에 칼로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이제 뭐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그거거든. 그 이게 대통령을 바로 대놓고 그냥 참 어떻게 이런 식의 그래서 과거 손학규 전 대표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건 막장 공격 정도를 넘어서 패륜 수준의 이런 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어. 이제 폐륜이라는 단어까지 나와가지고 폐륜 정치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은 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냐 이랬더니 그 윤핵관들 전부 다 그만둬야 된다.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에도 늘 우리가 그 심지어는 독재 시대 때도 주류 비주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 전두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비주류가 나중에 또 다시 또 힘을 당권을 받기도 잡고 하거든요. 힘을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자기가 옳다 그러면 자기의 의제를 분명히 내세우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가다 보면 또 이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서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 그런 어떤 의제는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그냥 뭐 싸움박질에 비유에 개인을 타겟팅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런 정치를 배워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너무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그 YTN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에 상당히 권력 있는 두 분이 제 뒷담화 하다가 걸렸는데 그것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해명이나 유감 표명은 없고 대표직 박탈하는 비대위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두 분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다가 자기한테 걸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참 말을 해도 이런 정도면은 이런 사람은 당 대표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거의 뭐 그렇게 지금 어떤 공직관이라든가 국가관 뭐 이런 거 정치관, 정당관 이런 게 전혀 없는 철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것인데 그 표현을 이제 규제하면 안 되겠다는 이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지금 오죽하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다시 또 이제 저 이준석에 대해서 조사 내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고 지금 이게 야당 대표도 이렇게 저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막말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막보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자기는 지금 미디어가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그 비춰주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 이제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언론 노조 공영 언론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자기한테 마이크가 오니까 좋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나중에는 화살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다 돌아와서 부메랑 됩니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다 맞을 겁니다. 아마 이미 맞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법원에 뭐 다음 주라도 나오면 그게 이제 나올 것이고 가처분 결과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기각이 돼버린다든지 하면 뭐 본안 소송 한다고 해봐야 누구도 관심이 없을 거고
그래서 정치 생명 자체가 뭐 자멸의 길로 걷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보면 이제 그 김종인 씨나 특히 최재형 씨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 끌어안아야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끌어안으면은 최재형 얘기대로 이 지지가 늘어납니까? 확대가 되나요? 그리고 당내 갈등이 해소가 됩니까? 오히려 문제가 제기가 돼서 도저히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은 빨리 손절을 하는 게 그게 나은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해야지. 안 되는 걸 끌어안고 가면은 보름이 살되지 않는 거라고 마찬가지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제대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 네. 말싸움식 비판, 내만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지금 인재가 지금 이준석만한 인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뭐 하버드 대학교 저 컴퓨터 공학도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짧은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곳곳에 각 분야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그런 근본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최 위원장은 보니까 계속 이제 자기 뭐 혁신위원장 시켜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초선 의원의 혁신위원장 시켜줘서 고마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대통령은 뭐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준석을 포용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의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다. 대통령이 다 담으면 안 돼요, 사실은. 담을 거 담고 중요한 거 담고 제대로 담아야지. 여기서 이것저것 다 담아놓으면 짬뽕 돼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중진들하고 뭐 비공식 만찬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지금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무슨 내년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초기에 전대를 통해서 당 지도체제를 안정시키고 그래야 파리파리면 이제 저쪽에는 이재명이라는 막강한 당대표가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한테 또 포화를 집중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대응하려면 현재의 그런 비대위 체제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당의 뒷받침을 받아서 지금 국민들이 잘해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뭐하냐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뭐 저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를 뭐 예를 들어서 새롭게 개발한 이러면 총력을 집중해서 사실은 힘을 모아서 해도 무지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빨리 당을 안정시켜서 지금 제대로 빨리 하자는 거예요. 100일 돼서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년까지 미뤄놓고 지지부진 비대위 체제로 사실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비대위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근데 상황인데. 하여간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준석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 포용을 해라 또 이렇게 주장하고 뭐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김종인의 키즈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씨가 뭐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집안도 워낙 좋고 또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언론이 너무나 많은 마이크를 대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씨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언론들이 사실은 한마디만 하면은 다 기사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렇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 마그릿 대체 회고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 수상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조각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간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조각도 못한 이제 윤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엄청나게 무식한 얘기예요. 왜 무식한 얘기냐면 제가 런던 특파원을 하잖아요. 영국은 의원 내각제는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듭니다. 섀도우 캐비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보통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4, 5년 합니다. 저 집권당이. 그러면 5년 동안
섀도우 내각이 다 있어요. 뭐 외무장관,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야당의 장관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여당의 장관, 진짜 장관들하고 둘이서 5년 동안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싸우다 보면은 야당도 늘 거 아니에요. 여당이 뭘 잘. 그래서 5년 내내 이미 5년 전에 내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정권 딱 바뀌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혹시 한두 명 문제 있는 애들, 문제 있는 사람들만 교체하는. 그러니까 24시간 내 조각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이걸 보면 영국은 24년 내에, 뭐 24시간 내에 다 하는데 한국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일이 좀 늦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이제 말재주 좋은 사람들이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나 이런 분들이 그냥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준석 포용론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준석도 어느 정도 절제 있는 그런 비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설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비판을 하는 건 좋아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막장 공격을 하는 것은 당 대표는 로서의 자질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결심을 진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이준석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국민의힘의 내용을 진정시키는 것이고 또 국정이 제 방향으로 제 길로 나아가는 첩경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